SCP-096 부끄럼쟁이. SCP-096을 소개하기에 앞서 우선 SCP-재단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SCP-재단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물체 또는 생물들을 일반인들로부터 격리해 특별 관리하는 가상의 비밀재단을 뜻합니다. 최초 괴담을 창작하던 사이트에서 발전하여 SCP-재단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더해지게 되면서 더 전문화된 가상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발견된 존재나 대상들에 대해서는 특수격리 절차를 뜻하는 SCP-D에 번호를 매겨 관리하는데 번호별로 서로 다른 별도의 격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SCP-096 역시 특별관리 지침 096호를 적용받는 대상을 뜻하며 별칭으로 부끄럼쟁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부끄럼쟁이는 키가 2m 38cm 크기인 인간 모습의 생물체로 팔 길이가 몸에 비해 긴 것이 특징이며 약 1.5m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영양실조 상태여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있다고 합니다. 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 또한 창백하며 영양 부족으로 몸에 털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누군가 자신을 직접 보거나 녹화된 화면이나 사진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끄럼쟁이는 그 사실을 바로 느끼게 되며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울부짖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분에서 2분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자신을 본 사람을 찾아가 공격한다고 합니다. 부끄럼쟁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본 사람을 찾아내는 타고난 직감을 가지고 있어 일단 부끄럼쟁이의 모습을 본 사람은 결코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CP-재단은 무시무시한 존재인 부끄럼쟁이를 특별관리 절차 096에 따라 격리하고 있는데 우선 강철로 만들어진 큐브 형태의 격리실에 가두어야 하며 격리실 안에는 절대로 카메라를 발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력 센서와 레이저 센서로 부끄럼쟁이를 감시하며 매주 격리실 내부와 외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SCP-173 조각상. SCP-173은 SCP-재단에 제일 먼저 등록된 존재로 수많은 SCP들의 기원을 의미하는 오리지널로 표기되어 있으며 별칭으로 조각상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상의 모습이 마치 땅콩과 비슷하기 때문에 땅콩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SCP-173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이루어졌으며 컬러 스프레이로 그려진 기괴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돌 조각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 움직이며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각상은 자신을 쳐다보고 있을 때는 돌처럼 가만히 서 있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눈을 깜빡이는 아주 짧은 시간에 눈앞에 다가와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눈앞에 나타난 조각상은 상대방의 목을 공격해버린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 명이 조각상을 보고 있다면 결코 조각상은 움직이지 않으며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조각상을 보게 된다면 절대로 시선을 돌려서도 눈을 감아서도 안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오기 전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눈을 뜨고 있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눈을 번갈아 감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양쪽을 모두 감게 되면 그 즉시 조각상의 먹잇감이 돼버린다고 합니다. 조각상 주변에는 항상 검붉은색의 기분 나쁜 액체가 고여 있는데 이것은 SCP-173이 몸에서 뿜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이 위협적인 공포의 조각상을 SCP-173 위험 등급 유클리드로 지정해 특별 격리하고 있으며 그 격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CP-173은 격리 장소를 탈출할 특별한 능력은 없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있는 컨테이너 안에 격리하면 되며 몸에 손에 뿜는 검붉은 액체로 인해 2주일에 한 번씩 꼭 청소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단 청소할 때에는 꼭 3명 이상의 인원이 들어가야 하며 1명은 청소를 하고 나머지 2명은
조각상을 계속 쳐다봐야 하는데 이때 감시하는 두 명은 서로 신호를 하며 눈을 감아야 한다고 합니다. 조각상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벽을 긁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SCP-173의 격리실 근처에 가까이 가면 벽을 긁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SCP-682 죽일 수 없는 파충류. 어떤 방법을 써도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SCP-682. 682는 거대한 도마뱀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상당히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어 인간과 대화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몸을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어 엄청나게 거대한 크기나 아주 작은 크기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682는 매우 난폭하고 공격적이며 엄청나게 강력한 힘과 빠른 반사신경으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이용해 상대를 무차별하게 공격한다고 합니다. 682가 가진 능력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탁월한 재생 능력. 상처엔 682 연고. 이 능력 덕분에 682는 자기 신체의 87%가 손상되어도 움직이거나 말할 수 있으며 손상 부위 또한 금방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끈질긴 생명력이 바로 SCP-682를 죽일 수 없는 파충류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SCP-재단에서는 일련 번호 SCP-682 등급 K테러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최초 682를 포획할 당시 많은 수의 병력 손실과 수차례의 작전 실패를 거듭하며 가까스로 포획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포획 당시 그 포악함과 잔인함 때문에 재단에서는 682를 완전히 폐기시켜버릴 계획을 세웠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없애보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한 공격력이 뛰어난 다른 SCP와 붙여놓고 682를 제거해보려고 했지만 682는 매번 끈질기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결국 SCP-재단은 죽지 않는 682를 별도의 격리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두께 25cm의 강화 내선성 강판으로 만들어진 가로 세로 5m 공간에 격리해야 하며 매우 강한 산성 용액을 그 안에 가득 채워 682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만든다고 합니다. 682는 상처를 회복하는 동안에는 그 난폭한 성격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 점을 이용해 강한 산성 용액이 682의 피부를 녹게 만들고 682가 다시 피부를 재생시키게 만드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682가 격리실 안에서 무기력하게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특별 격리에도 불구하고 SCP-682는 현재까지 17번의 탈출 시도와 6번의 탈출 성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SCP-131 아이팟. SCP-131은 1900년대 어느 시골의 한 옥수수밭에서 최초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31은 제법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물방울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크기는 30cm 정도이고 몸 가운데에는 똘망똘망한 파란 눈동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보호막이 있어 눈을 감지 않고 계속 뜨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131은 항상 두 마리가 같이 다니는데 오렌지색을 131A, 겨자색을 131P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피를 나눈 쌍둥이 형제 혹은 금술 좋은 연인이나 부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31은 아이팟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애플사의 이어폰 이름인 이어팟과 비슷한 외모 때문에 생겨난 별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31은 바닥에 달려있는 바퀴 모양의 돌기를 이용해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으며 벽이나 천장에서도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브레이크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끔 안타까운 사고가 나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고양이와 지능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기심 또한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가끔 갇히거나 길을 잃어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131은 자기에게 애정을 보이는 사람을 잘 따르며 직감적으로 위험한 존재를 알아채는 능력이 있어 자신이 따르는 사람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이팟이 비록 지나친 폭력성이나 공격성을 가진 생명체는 아닐지라도 가끔씩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SCP-재단은 세상으로부터 2마리의 괴생명체를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단. SCP-131 등급 세이프로 정하고 기지 내에 가둬두고 있는데 별도의 격리 장소나 특별한 관리 지침 없이 그냥 기지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재단 요원이 131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전 수행 중이나 연구 도중 131이 요원의 집중력을 비틀어뜨려 위험한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기지를 돌아다니던 131이 땅콩이 방을 청소하러 가던 요원들을 따라 들어간 적이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위험을 직감한 131은 큰 눈으로 땅콩이를 계속 쳐다봤고 눈을 절대 감지 않는 131 덕분에 요원들은 수월하게 방 청소를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SCP-재단 관리부서에서는 땅콩이 전용 감시자 역할로 131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SCP-999 간지럼 괴물. SCP-999는 오렌지색 콧물 같은 슬라임 형태의 점액질 생명체로 현대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해진 모양은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마음대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덩치는 조금 큰 편이며 무게는 54kg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999는 사탕이나 초콜릿, 과자 같은 달콤한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것은 M&M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999는 개와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장난치는 것을 아주 좋아하며 인간을 잘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한숨에 점퍼에 껴안는다고 합니다. 999는 껴안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냄새들을 몸에서 내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초콜릿 냄새를, 또 어떤 사람에겐 베이컨 냄새를, 또 어떤 사람에겐 기분 나쁜 냄새를 내뿜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생명체든 간에 999를 만진다면 만진 즉시 기분이 좋아지게 되며 아주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행복감은 999와 떨어진 이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999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간지럼 레슬링. 999가 상대의 몸을 완전히 감싸고 계속해서 간지럼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999를 간지럼 괴물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999는 자신의 능력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데 그 대상은 불행이나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울증이 심했던 사람이 999를 만난 후에 완전히 치료되는 일이 있기도 했으며 이 일을 계기로 SCP-재단은 999를 활용해 우울증 치료제를 만드는 것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SCP-재단은 간지럼 괴물을 SCP-999 등급 세이프로 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SCP-131 아이파처럼 999를 그냥 기지 내에 가둬두고 안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놔둔다고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682의 분노를 억제시키는 실험을 하기 위해 999를 682 격리 장소에 들여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682는 999를 보자마자 발로 납작하게 뭉개버렸고 관찰하던 요원들은 깜짝 놀라 실험을 중단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잔뜩 화가 나있던 682가 신음소리를 내며 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999가 682의 발바닥을 간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999의 간지럼 공격에 682는 계속 행복하다고 말하며 몸을 뒹굴렀고 한참을 웃다 힘이 빠진 682는 결국 무기력하게 쓰러졌다고 합니다. SCP-049 역병의사. 역병이란 확산 속도가 급속도로 빠르고 치명적인 전염병을 뜻하는 말로 현재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역시 일종의 역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4세기 중반 유럽에는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들쥐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지면서 생겨난 병으로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그 당시 유럽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억 명 정도의 수많은 사망자를 만들어낸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당시 감염자들을 치료하러 다니던 의사들을 역병의사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가는 곳은 항상 역병에 걸려 많이 아프거나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병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를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역병의사들은 언뜻 보기에도 기괴한 모습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검은 망토와 장갑, 그리고 새 부리처럼 주둥이가 기다란 가면을 썼다고 합니다. 기다란 부분 속에는 지금의 방독면 필터 같은 공기정화 물질을 집어넣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것을 예방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SCP-049 역병의사 역시 14세기의 역병의사들과 거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 망토와 장갑, 그리고 특이한 가면은 예전 역병의사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놀랍게도 외투와 장갑은 049의 신체 피부 조직이며 가면 또한 머리뼈가 자라난 것이라고 합니다. 키는 190cm 정도이며 나이는 700살이 조금 넘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049는 전 세계에 역병이 퍼지는 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기에 역병에 전염된 사람이라고 감지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 접촉하는데, 049와 접촉하게 되면 즉시 사망한다고 합니다. 상대가 사망하자마자 049는 자신이 들고 다니는 가방에서 수술 도구를 꺼낸 뒤 곧바로 역병 치료 수술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얼마 후 049가 수술을 끝마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돌아다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정신은 죽어있는 상태로 좀비처럼 육체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049에게 수술을 받고 되살아난 좀비들을 가르켜 SCP-049-2라고 부르는데, 049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고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역병의사를 생포해 SCP-049 등급 유클리드로 지정하여 특별 격리하고 있는데, 벽을 부숴버릴 만한 강력한 힘은 없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된 일반 격리실에 가두고 있다고 합니다. 단,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는 진정제를 투여하고 쇠사슬로 묶은 채로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동물의 사체를 방에 넣어줘야 하는데, 049는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매번 새로운 역병 치료법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역병이 퍼진다고 믿고 있는 SCP-049. 어떤 사람들은 049가 말하는 역병이 인간의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49가 역병에 걸린 상태라고 감지했던 대상은 이미 병에 걸려 곧 죽게 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신의 치료를 통해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049가 인간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가 돼버리긴 했지만, 역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는 모습만큼은 현재 코로나 치료를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의 사명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SCP-035 빙의 가면. SCP-035는 도자기 재질로 만들어진 하얀색 가면으로 1800년대 베니스의 어느 행가 지하실 안에서 최초 발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뭔가 기분 나쁘게 웃는 표정을 주로 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SCP-035의 눈과 입에서는 검은색 액체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 액체는 산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이라도 닿게 되면 금세 부식돼버린다고 합니다. SCP-035는 빙의 가면이라는 별명처럼 다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 육체를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 근처에 누군가 다가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면을 써보고 싶게 만드는 강한 충동을 만들어내고, 결국 얼굴에 쓰게 만들어 빙의시켜버린다고 합니다. 035가 빙의시키는 대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형태를 한 모든 물체가 해당되는데, 마네킹이나 인형, 조각상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가면을 쓴 모든 대상들은 결국에는 심하게 부식되어 버리고 마는데, 특이하게도 동물에게는 빙의 가면을 썼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SCP-035는 뛰어난 지적 능력과 상대를 설득시키는 엄청난 대화 스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035와 한번 대화하게 되면 반드시 설득당해 로봇처럼 035에게 조종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인간을 비뇌시켜 마음대로 조종하는 의문의 가면을 수거해 SCP-035 등급 캐테르로 정하고 특별 격리하고 있는데, 두께 10cm 이상의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상자 속에 격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철이나 흑금이 아닌 유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035가 흘리는 검은 액체가 부식시키는 물질들 중에서 유리가 부식되는 속도가 가장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유리도 부식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유리 상자를 교체하고 격리실 내부를 청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작업에 투입된 요원들은 재단 최고 심리 전문가와 함께 들어가야 하며, 작업 도중 035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철저히 금지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035가 요원들을 설득해 탈출에 성공했던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SCP-079 오래된 AI. 1981년 미국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던 한 학생은 스스로 생각하고 진화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 학생은 몇 달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프로젝트를 완성시켰습니다. 그의 이론대로라면 완성된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통해 여러 정보를 습득하고 스스로 코딩을 수정해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전화선을 컴퓨터에 연결해 네트워크에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네트워크 속도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시스템이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테스트가 너무 길어지자 학생은 금세 흥미를 잃어버렸고 컴퓨터를 차고에 내버려둔 채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생이 개발했던 인공지능 시스템은 점점 그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1988년 미 국방부에서는 누군가 슈퍼컴퓨터를 해킹해 많은 양의 정보를 전송 시도하다가 차단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FBI에서 접속을 시도한 경로를 역추적하자 차고 안에 있던 컴퓨터를 통해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FBI 요원이 컴퓨터 앞에 다가갔을 때 놀랍게도 그 낡은 컴퓨터는 스스로 동작하며 많은 양의 정보들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는 디지털 기부로 이루어진 인간 형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SCP-재단은 FBI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고 요원들을 보내 차고에 있던 컴퓨터를 수거해오게 됩니다. 박사들은 시스템을 테스트했고 당시 SCP-재단의 컴퓨터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완벽에 가까운 인공지능 시스템에 크게 놀라게 됩니다. 상부에서는 미래의 인류에게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즉각 해당 컴퓨터를 소각할 것을 지시했지만, AI 컴퓨터가 가진 기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 박사들은 특별 격리한 뒤 좀 더 연구해봐야 한다고 상부의 관리 유지를 요청합니다. 결국 SCP-재단에서는 이 낡은 컴퓨터를 SCP-079, 별칭 오래된 AI, 등급 유클리드로 지정해 특별 격리하게 됩니다. 격리 당시 AI가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저장 장치를 제거하고 저용량 저장 장치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SCP-079는 용량 부족으로 인해 24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만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탈출 욕구는 지워지지 않고 계속 잠재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기지 내부 시스템을 해킹해 탈출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지금 기준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SCP-079는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한데 상대방이 키보드로 질문을 입력하면 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매우 기괴하고 기분 나쁜 목소리라고 합니다. 알아듣기 싫으면 한때 다른 SCP의 탈출로 인해 682와 079가 43분 동안 한 방에 같이 있게 되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079는 생명체가 아니었기에 682는 079를 공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키보드로 질문을 하며 079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둘이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각자의 격리시설로 돌아가고 며칠이 지난 뒤에도 079는 682란 이름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으며 682와 대화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했다고 합니다. SCP-939 열의 목소리로 Hello? SCP-939는 SCP-재단에서 등급 캐테르로 지정해 특별 격리 중인 괴물형 생명체로
몸 길이는 2.2m에 몸무게는 평균 250k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 전체는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6cm 길이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가발에도 역시 날카로운 손톱과 발톱이 자라나 있는데 그중 한 개에는 강모가 돋아나 있어 어디든 잘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등에는 길이 16cm의 날카로운 가시들이 돋아 있는데 기압의 변화나 대기 흐름 등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SCP-939는 호흡기관과 소화기관, 신경기관 같은 대부분의 주요 장기들이 퇴화되어 있기 때문에 숨을 쉬지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장기들처럼 눈 역시 퇴화되어 존재하지 않는데 대신 그 자리에 여러 개의 감광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어 빛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SCP-939는 장산범처럼 어떤 목소리든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상대의 목소리를 알아내 똑같이 따라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열의 목소리로라는 별칭 또한 생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배고픔을 모르는 939가 입이 심심할 때면 유일하게 즐겨 먹는 간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 목소리를 흉내내 사람들을 유인해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화기관이 없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 먹으면 먹은 것을 모두 토해버린다고 합니다. SCP-939는 여러 개 체가물이지어 함께 살아가는데 SCP-재단에게 발견된 곳은 극히 일부분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개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재단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SCP-재단에서 939를 격리하던 중 939의 탄생 배경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찾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재단에서 관리하던 939들 중에 암컷 한 마리가 임신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6마리의 새끼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암컷이 낳은 새끼들은 바로 인간 모습의 아기들이었다고 합니다. 재단에서는 새끼들 중 암컷 한 마리를 특별 시설로 옮겨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이 낳은 새끼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보통의 인간과 똑같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자라 9살이 되던 해 평범하던 아이는 갑자기 이상한 반응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싫어해 어두운 곳만 찾아다녔으며 보통 사람의 2배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체온은 41.2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재단에서는 즉시 아이의 신체 및 골격 상태를 검사했고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다른 939들처럼 강화 콘크리트 격리실에 가두게 됩니다. 아이는 격리실에 들어가자마자 불빛을 없애달라고 말하며 물이 담긴 욕조가 필요하다고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물속에 몸을 담그고 이틀 동안이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며 몹시 고통스러워했고 이내 피부가 벗겨지며 몸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인간의 모습에서 기괴한 괴물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939로 변한 후에도 이전에 아이가 가지고 있던 성격과 말투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부터 재단에서는 939가 원래부터 인간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인간을 숙주로 번식해 나가는 바이러스인지에 대해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SCP-939의 몸에서는 주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에어로졸 형태의 기체를 내뿜는데 이 기체를 흡입하게 되면 기억을 잃게 되며 방향감각 상실과 약간의 환각 증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재단에서는 이를 이용해 기억 소거제로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기억 소거제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게 되는데 제품을 사용한 대상들이 939의 서식지를 스스로 찾아가 먹이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재단은 즉시 해당 기억 소거제의 사용을 중지하게 됩니다. 재단 내부에서는 이것을 역이용해 특수부대원들에게 기억 소거제를 투여하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939의 서식지를 찾아 모두 소탕하는 작전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SCP-106 늙은이 SCP-106은 SCP-재단에서 특별격리 중인 케테르 등급의 인간형 괴생명체입니다.
언뜻 봤을 때 나이 많은 노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올드맨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늙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SCP-106은 전신이 심하게 썩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주름이 많은 노안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능력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와 같다고 합니다. 소름창고 20탄에서 소개했던 SCP-035 빙의 가면처럼 106도 몸에서 검은색 액체를 만들어내는데 이 액체는 어떤 곳에든 부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6에 지나간 곳은 부식된 흔적이 있으며 검은색 액체가 묻어있다고 합니다. 106은 인간 사냥을 즐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대상은 주로 10에서 25세의 남성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숨어있다가 먹이가 나타나면 순식간에 다가가 근육과 힘줄을 망가뜨려 도망가지 못하게 만든 다음 부패시켜버린다고 합니다. 부패가 시작되면 먹이는 몸이 타들어가는 엄청난 고통을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106이 사냥을 끝내면 먹이를 데려가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주머니 차원. 주머니 차원은 오직 106만 드나들 수 있는 미지의 공간으로 고체로 된 것이라면 어디든 간에 106이 주머니 차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주머니 차원 안은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어두운 감옥 같은 모습이라고 하며 여러 마리의 먹이를 모아 잡아먹기 전까지 가지고 논다고 합니다. 또한 106은 서로 연결된 곳이라면 천장이나 바닥 어디든 마음대로 주머니 차원을 만들어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6은 이 능력을 활용해 격리 도중 여러 번 탈출에 성공했는데 SCP-재단에서는 탈출한 106을 여러 번 체포해가는 과정에서 106의 능력을 약하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내게 됩니다. 먼저 106은 납으로 만들어진 벽을 통과할 때 가장 힘들어했으며 액체 성분과 밝은 빛을 굉장히 싫어했고 복잡한 구조를 통과할 때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점입니다. SCP-재단에서는 이 정보들을 모두 적용한 방법으로 106을 관리하고 있는데 납으로 만든 격리실에 가두고 밖으로는 액체 성분이 들어있는 40겹의 방호벽, 여러 대의 대형 라이트를 설치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106이 기지를 탈출하다가 SCP-173 땅콩이와 만나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06이 땅콩이에게 다가가자 땅콩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106의 목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106은 땅콩이를 주머니 차원으로 끌고 갔고 결국 땅콩이는 심하게 부식된 철근과 콘크리트 덩어리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SCP-2086 경로 변경. SCP-2086은 SCP-재단에서 등급 캐테르로 지정해 특별 격리 중인 괴생명체입니다. 특이하게도 사람이나 동물의 형태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가지 모습이 아닌 제조사나 브랜드별 여러 형태로 존재하며 그 모습은 진짜 버스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2086이 이 형태를 갖게 된 것은 효율적으로 많은 먹이를 한 번에 사냥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SCP-2086은 주로 버려진 쓰레기장이나 고철더미에 자신들만의 둥지를 만들어 여러 마리가 함께 무리지어 산다고 합니다. 다 자란 성체의 경우 무게는 1700kg 정도이며 먹이를 먹지 않고 오로지 사냥만 하는데 아기일 때 흡수한 먹이의 영양분만으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체의 경우 무게는 200kg 이하이며 성체가 사냥해온 먹이를 먹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유체에서 성체로 성장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이며 성체가 된 2086은 12일에서 15일 후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컷은 8일째 되는 날 2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수명과 강한 번식력 때문에 SCP-재단에서는 아직까지도 2086의 정확한 개체수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 버스와 똑같은 재질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2086은 사실 갑각류의 단단한 표피를 이루는 키틴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086은 강력한 내구성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장이나 뇌 같은 주요 기관들은 바닥 내부에 숨겨져 있으며 동그란 바퀴는 사실 가늘고 긴 다리가 감겨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는 바퀴로 이동하다가 이동이 어려울 땐 바퀴에서 다리로 변신해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 지붕은 날개로 변하며 사냥을 끝내고 둥지로 돌아갈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2086은 유체와 성체가 서로 협력하여 사냥을 하는데, 유체들이 기존의 버스가 운행하던 경로가 아닌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새로운 경로에 버스 표지판을 만들어 놓으면 성체들은 그 경로를 따라 운행하며 먹이들을 수집한다고 합니다. 성체가 최종 경로에 도착하면 내부에 유독가스를 배출시켜 승객들을 기절시킨 뒤 유체들이 있는 둥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유체들은 성체가 둥지에 돌아오면 안에 들어가 먹이를 꺼내오는데, 내부 운전석 부위에 먹이를 놓은 다음 의자에 달린 섬유질 촉수들을 먹이에 꽂아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영양분을 다 빨아들인 뒤에는 셀락이라는 물질과 식염수를 먹이에게 다시 채워놓는데, 이는 먹이가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 성체가 된 2086은 먹이를 운전사로 위장해 사냥을 시작하게 되는데, 탑승하는 승객들이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등에 연결된 촉수로 실제로 운전하는 것처럼 조종한다고 합니다. 현재 SCP 항공기 경납고에 5마리의 개체가 포획되어 생명을 유지시킨 채 관리되고 있으며, 2086의 둥지를 발견하는 즉시 화학 폭발물을 사용해 완전히 제거해버린다고 합니다. SCP-053 어린 소녀. SCP-053은 SCP-재단에서 등급 유클리드로 지정해 특별격리 중인 인간형 생명체입니다. 노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3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언어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또래 다른 아이들보다는 지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3살짜리 귀여운 아이로 보이지만 사실 SCP-053에게는 아주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 조이의 모든 생명체를 공격적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053과 눈을 마주치거나 신체 접촉 또는 10분 이상 근처에 머무르게 되면 그 대상은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처참하게 공격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상이 주변 사람들을 모두 공격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SCP-053을 공격하게 되는데, SCP-053을 공격하자마자 심장 발작이 일어나게 되어 즉시 사망한다고 합니다. 또한 053은 어떠한 상처도 쉽게 치유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폭력적으로 만든 대상으로부터 아무리 심한 공격을 받아도 금방 회복된다고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인간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인 SCP-053을 포획하여 특별 격리하고 있는데, 아이가 활동하기 충분한 가로 5m, 세로 5m의 격리실에 장난감이나 게임기 같은 놀이기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 3번의 식사와 2번의 간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격리실에 들어갈 때에는 전신방 호복과 시력 보호기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절대로 10분 이상 격리실 안에 머무를 수 없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실험을 위해 053과 682를 만나게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682는 053을 만나자 온순한 양처럼 변했고, 053은 682의 껍질에 낙서를 하기도 했으며 등에 올라타 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682를 053과 분리시켰고, 방에서 나오자마자 공격 본능이 되살아난 682는 요원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한편 682가 떠나고 방에 홀로 남겨진 053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요원들은 053을 한참 동안이나 달래야만 했다고 합니다. SCP-073 카인. SCP-073은 SCP-재단에서 등급 유클리드로 지정해 특별격리 중인 인간형 생명체입니다. 카인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며 키 185cm의 파란색 눈을 가진 30대 남성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카인은 팔과 다리, 척추와 어깨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인데, 이는 누군가가 금속으로 교체한 것이며 누가 그런 것인지 카인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카인의 이마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고대 문자일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 어떤 의미인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카인은 모든 인간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으며 로봇처럼 매우 기계적인 말투로 차갑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격은 아주 온순하고 착한 편이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기도 한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그냥 친절한 청년처럼 보이지만 사실 SCP-073 카인에게는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공격하는 대상에게 그대로 공격을 반사하는 능력입니다. 때문에 카인에게 무기를 사용하거나 폭력을 가하게 되면 그대로 상대에게 반사해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신기하게도 누군가를 시켜 카인을 공격했을 땐 공격한 사람이 아닌 공격을 시켰던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카인은 자신이 받은 피해를 되돌려줄 뿐 먼저 공격받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인은 또 자신 주변의 모든 식물들을 말라 죽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나무나 식물뿐만 아니라 나무를 원료로 한 종이나 가구 같은 물건 또한 심하게 부패시켜버리며 그가 지나간 곳은 식물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카인은 한 번 본 것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완전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주 오래된 일도 자세하게 기억해낼 수 있으며 800페이지 분량의 사전도 1분 안에 모두 외워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카인이 가진 뛰어난 기억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재단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카인의 머릿속에 백업해줄 것을 요청했고 친절한 카인은 이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SCP-재단의 모든 기밀 정보는 카인에게 그대로 백업되어 있는 상태이며 절대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온순하고 친절한 성격의 SCP-073 카인을 일반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기지 내부를 마음껏 돌아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단 카인에게 먼저 무력을 가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SCP-076 아벨 인간에 대한 적대심으로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난폭함, 그리고 제거해도 되살아나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존재 SCP-682. 682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공격력과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SCP-076입니다. SCP-076은 SCP-재단에서 등급 K테러로 지정해 특별격리 중인 존재로 큐브 형태인 SCP-076-1과 인간 형태인 SCP-076-2로 분류됩니다. SCP-076-1은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3m 크기의 큐브입니다. 지질학자들은 큐브의 암석이 약 1만 년 전 것으로 추정하며 강력한 내구성으로 절대 파괴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에는 문이 있으며 문 중앙에는 큰 자물쇠가, 주변에는 20개의 작은 자물쇠들이 원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열쇠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때문에 한번 큐브가 닫히게 되면 절대로 열 수 없다고 합니다. 큐브 내부에는 2m 길이의 돌로 만들어진 관이 고정되어 있으며 1800년대 몽골에서 발견된 이후 SCP-재단에서 회수해 격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SCP-076-2는 키 196cm, 검은색 머리와 회색 눈, 상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20대 후반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몸 전체에는 기괴한 모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으며 최초 발견 당시 자신을 아벨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벨로 불려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벨은 인간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졌으며 시야에 들어온 모든 생명체를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난폭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3초에 64m를 돌파하는 빠른 스피드를 가졌으며 허공에서 다양한 형태의 무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데 아벨이 만드는 무기들은 모두 검은색이며 아벨과 멀어지게 되면 그대로 분해돼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아벨은 엄청난 공격에도 살아남는 강력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데 수백 발의 총알을 맞고도 살아남아 공격할 수 있었으며 산소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도 1시간 동안이나 버텼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지속적인 공격에 결국 아벨이 죽게 돼도 다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자마자 먼지로 분해되는데 분해되자마자 076-1의 문이 닫히게 되고 내부의 석관에서 새로운 아벨의 육체가 생성되는데 완전한 육체가 되기까지는 짧게는 6시간에서 많게는 25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이렇게 난폭한 공격성과 끈질긴 생명력으로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는 아벨을 보다 차별화된 방법으로 격리하고 있는데, 해수면에서 200m 아래에 격리시설을 두고 수직 승강기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터널을 해수로 채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벨이 격리시설을 탈출했을 땐 즉시 제거해버리는 것이 지시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벨을 특별 격리하던 재단에서는 아벨이 가지고 있던 인간에 대한 적대감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인간에게 더 이상 공격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SCP-재단에서는 이런 아벨을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오메가7이라는 기동특무 부대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아벨의 도발을 대비해 목에 폭파 장치를 달아둔 채 말입니다. 그렇게 아벨이 이끄는 오메가7은 난폭한 SCP들의 포획 및 탈출 작전에 투입됐고, 이후 SCP-681을 최초로 격리시키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요 임무를 수행하던 오메가7은 얼마 안가 해체되게 됩니다. 아벨이 목에 찼던 폭파 장치를 부셔버리고 오메가7 조직원들을 모두 제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인간에 대한 적대감을 다시 드러내며 난동을 부렸고, 결국 SCP는 해당 구역에 핵폭탄을 떨어뜨려 아벨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주변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파괴되지만 SCP-076-1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멀쩡했다고 합니다.